안녕하세요. 사연 20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긴 공무원 생활을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노년의 실패를 보았지만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들어봐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청 별관 3층 강당. 김창수는 은퇴식에서 공로패를 받습니다. 창수 선생,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도 곧 따라갈 거야. 부럽다야. 박수갈채 속에서 김창수는 오히려 공허함을 느낍니다. 손에 들린 공로패가 왠지 낯설게만 느껴지고요. 퇴직 후 며칠간 아내와 산책을 하거나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읽지만 매일이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하루가 길지? 아내 정희는 창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번 부산이나 내려가 볼까? 공기도 좋고 바다도 보고. 광안리 해변 근처 아기자기한 로컬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지요. 여보, 여기 참 좋다. 나도 이런 거 해볼 수 있을까? 당신이 커피를? 응, 해보고 싶어. 차분하게 커피를 내리며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아 보이네. 이런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 서울로 돌아온 후 창수는 바리스타 교육 신청을 합니다. 창업 컨설팅도 받으며 진지하게 준비를 시작해 봅니다. 창업은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상권 분석은 필수고요. 김창수는 수첩에 빼곡히 메모하며 퇴직금 중 일부를 준비 자금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을 재방문하며 골목 끝에 임대 매장을 발견했지요.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에 바다가 살짝 보이는 뷰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기 어때? 비싸진 않지만 위치가 좀 애매한 것 같아. 아내 정희가 염려되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괜찮아. 우리가 채워가면 되지. 그리고 곧이어 카페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카페 해담이라는 간판 시안이 완성되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착수하며 무언가 시작되는 느낌으로 설레었지요. 아내 정희는 직접 고른 사진 액자들을 걸어두며 카페를 꾸미기도 합니다. 오픈 하루 전, 김창수는 커피 머신을 조심스레 닫고 테이블 배치를 손보고 있습니다. 아내는 메뉴판을 체크하고요. 잘 될까? 걱정돼. 아내 정희는 여전히 불안한가 봅니다. 여보, 우리가 이 나이에 도전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드디어 오픈 첫날이 되었습니다. 단골이었던 로컬 커피 손님 몇 명, 근처 상인들이 꽃다발을 들고 찾아옵니다. 사장님, 커피가 진짜 맛있네요. 김창수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느낀 인정받는 기분이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SNS 후기, 블로그 리뷰 등 초반 입소문을 타며 손님이 점점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18잔 팔았어. 이 추세면 월세도 낼 수 있겠다. 하지만 저녁엔 썰렁한 매장, 인근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 손님이 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직 시작이니까. 하지만 이때부터 작고 조용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지요. 한 달, 두 달. 손님 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점심시간만 지나면 텅 비는 매장이 되었지요.
창수 씨 오늘 매출이 5만 원도 안 돼. 주말엔 괜찮겠지. 이번 주말엔 플리마켓도 있다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근처 편의점 자리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SNS 핫플인가 봅니다. 와, 여기 진짜 예쁘다. 인스타 감성. 김창수는 불 꺼진 자신의 카페를 바라보게 됩니다. 광고라도 좀 해보자고 하는 창수의 말에 그럴 돈 있냐고 반문하는 아내 정희. 커피 맛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분위기나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니까. 창수는 신경이 곤두서서 말하고 있었지요. 그럼 당신이 다 해. 난 이 일에 자신이 없어졌어. 아내 정희는 처음부터 불안해했던 것이 맞아떨어진 듯 답하고 있었지요. 점점 카페에서의 생활은 힘들 자체였습니다. 창업 당시 받았던 대출을 연장 신청했지만 거절 통보를 받고 보증인이던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정혜 고객님, 원금 일부 상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건물주의 내용 증명과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30일 내 미철거시 법적 조치라는 서류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김창수는 한참 경고문을 들고 있다가 찢어버리며 창업을 후회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홍보를 시도하며 창수는 SNS 이벤트, 쿠폰 발행 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모이지 않고 점점 빚만 늘어가는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한 명만이라도 다시 와주면 안 될까? 창수는 속으로 쉴 새 없이 외쳐봅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짐을 싸놓고 나가고 없었습니다. 당신 혼자 꿈꾼 거잖아. 난 더는 감당 못해. 창수는 가게 철거를 결정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업자에게 전화를 걸자 돌아온 답은 이거였습니다. 철거비요? 그것도 비용 드는 거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세상을 모르고 살았나. 공무원만 하다 사업이란 걸 시도한 자체가 무모했던 거였지요. 다음 날 텅 빈 매장에 한 명의 단골이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어디서든 커피 하세요. 전 기다릴게요. 김창수는 고개를 숙이고 손님은 조용히 나갔습니다. 짐가방을 들고 부산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바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다 문득 눈에 들어온 광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모집만 65세 이하 남성 경력 무관 즉시 근무 가능. 김창수는 걸음을 멈추고 부산역 앞 벤치에 앉아 경비원 모집 전단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번호가 찍힌 아래 구석을 엄지로 문지르다 말고 결국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곤 거기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그마한 관리실. 중년 관리소장과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출신이 왜 경비원을 하려고 합니까? 일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든 해야 합니다. 다행히 바로 출근하라는 소장의 말에 진심 기뻤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김창수는 경비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카페 창업에 눈 돌리지 않고 이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쯤 마음이라도 편히 살 수 있었을 걸 이라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낯설지만 묘하게도 단호함이 담긴 눈빛을 볼 수 있었지요. 경비일은 택배 보관, 주차 안내,
쓰레기 분리수거로 이전과 전혀 다른 생활이었지만 열심히 하면 월급이 나와 예전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지요. 늦은 밤 주민 간 주차 시비가 격화될 때면 김창수가 나서 중재하였습니다. 욕설도 듣고 아들뻘 되는 남자들에게 멱살도 잡힐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간의 대출비와 생활비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CCTV도 있고 규정대로 합시다. 차분한 어조로 김창수가 말하면 다행히 상황은 진정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파트 길을 지나다 서울에서 내려온 옛 동료가 우연히 김창수를 만나게 됩니다. 놀란 눈으로 묻습니다. 야, 너 여기서 뭐 해? 경비원이야? 창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합니다. 지금은 이게 내일이야. 여러 말하지 않고 헤어졌지요. 몇 달 후, 아내 정희가 조심스레 아파트 주변에 창수를 만나러 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마주 섰지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었어? 응. 생각보다 괜찮더라. 정리된 기분이야. 오랜만에 만남으로 어색했지만 다시 일어나기로 마음먹은 걸 서로는 알아채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김창수에게 고맙다며 음료를 챙겨주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비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던 인사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지요. 주민과 조금씩 쌓여가는 신뢰와 정이 김창수를 지탱해 줍니다. 아파트 아이들이 경비 아저씨, 안녕. 하며 다가오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간식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 아파트에 꼭 필요한 분이야. 라며 말해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새벽 5시 30분. 하늘은 아직 어둑어둑하고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지만 김창수는 경비복의 단추를 하나하나 채우며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공무원이 아니지만 묵묵히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여전히 성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경비실을 나와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마당에 있던 낯익은 고양이가 그를 따라오고 먼 길을 나서는 주민들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지요. 좋은 아침입니다, 김 경비원님. 오늘도 추운데 고생 많으세요. 그 짧은 인사들에 김창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퇴직 전엔 식물엔 관심 없던 김창수가 관리실 옆 공터에 작은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가득하던 공간이었지만 그는 매일 퇴근 전 작은 삽으로 땅을 고르고 낮엔 햇빛을 따라 꽃들을 돌보며 아파트 공간을 가꾸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관리소장이 물었습니다. 그거 누구 시켜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좋아서요. 며칠 뒤 주민 게시판에 붙은 쪽지 한 장이 붙었습니다. 관리실 옆 꽃밭, 매일 아침 기분이 좋아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는 더 이상 실패한 전직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경비일지를 쓰고 아침마다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칠 때 삶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어도 매일을 살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요.
어느 저녁 퇴근 후 근처 백반집에서 아내 정희와 함께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말없이 국을 떠먹다가 정희가 말합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어. 창수는 고개를 들고 답했지요. 실패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경비원이 천직처럼 느끼며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는 창수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 작은 카페처럼 꾸민 공간을 경비실 안쪽에 만들었습니다. 커피는 인스턴트지만 손수 만든 작은 메뉴판이 걸려 있었지요. 우리 엄마도 여기 커피 마셨어요. 주민들이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경비 아저씨 카페는 아파트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지요. 물론 아파트 자체나 경비소장의 지적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하루는 경비실 책상 서랍에서 옛날 창업 계획서를 꺼내봅니다. 메모 가득한 노트, 희미한 커피 얼룩.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미소 짓고 다시 서랍을 닫았습니다. 다시 해보고 싶지 않아? 정희가 물었었지요. 응. 지금은 이게 더 좋아. 사람을 직접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도움이 되는 삶. 이게 내 진짜 일이었나 봐. 어느 봄날 아파트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어린이날 행사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플리마켓과 공연. 사회자는 김창수 경비원이었지요. 오늘 우리 동네 축제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엔 벼룩시장도 함께 해요. 아이들이 환호하고 주민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김창수의 눈가엔 눈물이 고입니다. 다시 새벽. 김창수는 경비복을 입고 단지를 돕니다. 어제보다 더 환한 아침이었지요. 그는 멈춰 서서 숨을 들이쉬며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햇살은 따뜻했고 그 위에 김창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답게 살아간다. 라는 말을 남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분과 같은 상황에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아픔이지만 다시 일어서는 건 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합니다. 빚다 갚고 작더라도 우리 집 한 채 마련하고 손주들 용돈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조용하고 따뜻한 노후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